정말 대단한 구화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김성희가 송민아를 죽이고 박준태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는데 드라마가 끝나기 직전까지 와, 도윤이가 그런 거야?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송민아 최영민을 죽인 건 김성희였고 그 목적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돈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살집을 얻기 위해 남편을 죽였던 김성희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수연을 살해하고 최영민을 시켜 윤지수를 협박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날 어떻게 이수연, 윤지수, 장하빈이 같은 장소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수연 죽음의 전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화에 나온 김성희를 보면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상당한 지능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지수에게 뜯어낸 돈의 3분의 1을 달라며 협박하는 송민아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지만 그 후 자신의 범행을 박준태에게 뒤집어 씌우고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도윤이에게 이중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뒀습니다. 1차적인 알리바이는 그날 도윤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다. 그리고 송민아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들킬 경우를 대비한 2차 알리바이, 도윤이가 송민아에게 약을 먹였다. 촉법소년인 자신의 아들 도윤이를 이용해 완벽하게 송민아 살해의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이런 김성희의 치밀한 계획에 저도 경찰도 모두 속아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치밀한 김성희였기 때문에 이수연의 죽음은 아마도 상당히 계획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집을 얻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가출팸에게 받는 월세만으로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겠죠. 그런 그녀에게 이수연이라는 새롭게 가출팸에 들어온 소녀가 있었고 자신을 만나러 온 박준태가 그녀를 알아봤을 겁니다. 수연의 담임이었던 박준태는 당연히 그녀를 설득해 집에 돌려보내려 했겠지만 아마도 이수연은 완강히 거부했을 겁니다. 예전에 집에 돌려보내겠다고 장태수가 협박하자 비밀을 이야기하며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은진이처럼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박준태는 수연이를 잘 챙겨달라며 김성희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성희는 이수연이 어떤 아이였냐고 물었을 것이고 박준태는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부자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지금 이수연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그 친구 엄마의 명의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날부터 김성희는 이수연을 이용해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낼 방법만 연구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마도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최영민의 말을 거부한 이수연이 심하게 폭행당하고 지하에 감금됐고 이걸 발견한 김성희는 드디어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낼 방법을 떠올린 거죠. 먼저 감금돼 있는 이수연의 전화기를 찾아내 친구 장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10화 예고 첫 장면에 나온 하빈이 전화를 받고 이수연? 어딘데 지금? 이라고 묻는 장면인데요. 김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말했고 하빈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김성희는 범행 장소로 장하빈을 유인해놓고 이수연을 풀어주고 영민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 당장 도망치라며 박준태의 차로 이수연을 하빈에게 말한 범행 장소 근처로 데려다 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수연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직 고등학생이고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장하빈? 아니면 어른이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윤지수일까요? 즉 10화 예고에 나온 장하빈에게 전화를 건 것은 김성희이고 이수연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건 윤지수였습니다. 당연히 김성희는 이수연이 윤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 장하빈과 윤지수를 같은 장소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김성희는 바로 이수연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성희의 계획으로 장하빈, 윤지수, 이수연을 한 장소로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수연의 시체를 윤지수는 발견하고 장하빈은 발견하지 못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수연의 전화기는 장하빈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트릭을 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수연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장하빈을 유인하면 됩니다. 10화 예고를 보면 김성희의 가짜 전화를 받은 장하빈은 이수연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갑니다.
여기가 아마 최영민이 죽은 폐건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저기 밖에서 볼 수 있는 창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그 창을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이수연의 시체를 놓아두고 윤지수를 그곳으로 불러내면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윤지수가 이수연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걸 감시하고 있던 김성희는 장하빈이 있는 곳 창가에 놓아둔 이수연의 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소리를 들은 장하빈이 창가로 다가가 이수연의 전화기를 들어 올릴 것이고 이 장면을 윤지수가 목격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윤지수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는 이수연이 죽어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 창가에는 내 딸이 죽은 이수연의 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 이수연을 죽인 게 하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수연을 찾지 못한 장하빈은 전화기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윤지수는 바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이수연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김성희가 촬영해 최영민에게 보여주며 말했을 겁니다. 이수연이 도망치길래 쫓아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이수연을 죽였고 곧 그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산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을 들은 최영민이 산으로 가 윤지수를 발견하고 시체를 파묻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돼야지만 최영민이 처음에는 윤지수의 딸이 이수연을 죽였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장하빈을 만나고 보니 아, 이수연을 죽인 게 사실 박준태였구나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송민아를 죽이고 박준태에게 뒤집어 씌우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김성희라면 이수연을 죽이고 장하빈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트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일은 일사천리겠죠. 타고난 양아치 최영민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스레 물으며 은근슬쩍 우리가 수연이를 보호하고 있었으니 보호비 정도는 받자고 이야기해보면 어떠냐 말을 하겠죠. 이 말을 들은 최영민이 눈을 반짝이며 보호비 정도로 되겠냐, 우리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전 재산을 뜯어내야지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윤지수로부터 몇 개월 동안 수십억을 뜯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영민을 끌어들인 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난폭하고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이었고 결국 송민아가 돈을 가지고 도망치자 화를 내며 김성희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김성희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걸 계획하고 수십억을 벌게 만들어줬더니 정작 돈은 지가 다 가지고 폭력까지 행사하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과 박준태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참지 못한 김성희는 최영민을 죽였습니다. 이수연, 송민아, 최영민까지 죽이고 모든 걸 박준태가 뒤집어 쓰게 만들면 윤지수에게 뜯어낸 돈으로 도윤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김성희의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됐는데요. 하필 김성희에게 이용당한 게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와 그 딸 장하빈이거든요. 결국 장하빈은 이수연을 죽인 게 김성희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희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퍼예고에서 도윤이에게 접근해 납치하는 것 같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장하빈. 하지만 결국 장태수가 장하빈이 살인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